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3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틀 전부터 4일 연속 상승을 하는데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승하는 이유는 금리가 동결된 것과 그리고 이 금리 동결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식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성명서를 통해서 제롬 파월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죠. 그렇지만 시장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전날 발표된 유로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게 2.9%가 나왔다라는 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는 전부 2%죠. 미국이 3%대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존 2%대 오면서 미국도 2%의 가능성이 시장이 열린 거로 봐야겠죠. 특히 유가가 지난달에 급등을 했지만 소비자 물가에서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가가 많이 빠졌죠. 다시 80불대로 초반으로 밀렸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들락이라는 사람도 채권왕 이 사람도 내년 초에 금리 인하라고 내년에는 금리가 2.5%까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아직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슈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물론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5천 건 증가했더라고요.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진 거죠. 둔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게 5천 건 늘어서 21만 7천 건이 났습니다. 예상치 21만 4천 건보다 좀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침체가 온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완전 고용 상태와 다름없죠. 실업률 3.8%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올렸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또 내려왔습니다. 4.66%까지 밀렸죠. 30년물 국채금리 4.97까지 밀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그 차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장기물 발행 물량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또 금리 하락 이유가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시장은 금리 동결을 통해서 금리 종료 가능성, 그래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JP 모건 그 CEO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0.75% 정도를 더 추가로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년물이 7에서 8%까지 오를 가능성에도 기업은 대비해야 될 거다. 뭐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이 오른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일단 멈춰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침체를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오면 문제죠. 침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시동을 가할 텐데 그럴 때면 주가도 같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제이미 다이먼이 말한 것처럼 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주가를 내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해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밑으로 내려오는지를 계속 확인할 거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스타벅스가 하고 애플 실적이 발표했는데 둘 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9%, 애플은 2% 정도 상승해서 마감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 다우 다 1.7%씩 올랐습니다. 이걸로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죠? 완전히 뛰어 올라와가지고요. 20선 돌파해도 다우는요. 어제 20선 거쳐놓고 나는 또 돌파했죠. 시가가 좀 높게 시작해서요. 바로 그냥 그리고 시가가 거의 0.5% 시작했네요. 양봉을 세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볼까요? 나스닥도 20에서 위에서 시작했죠.
장중하도 0.84%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쭉 땡기고 끝납니다. 제가 어저께 기술적으로 여기는 돌파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돌파가 돼요. 그래서 이건 그 마감 시험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돌파 가능성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돌파가 됐네요. 국채금리한 봐야죠. 10년물 국채금리한 봐봐야죠. 그죠? 미국 금리 또 내려왔죠. 제가 60일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얘기했을 건데요. 4.4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국채금리가 내려오는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대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 국면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릴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유가를 말씀드린 서브텍스 중진율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서브텍스 중진율. 오늘은 반등을 했네요. 그렇죠? 82불. 그래도 80불대 초반이죠. 그렇죠? 후엑스펜이 여기 이렇게 뚫고 갈 확률이 좀 작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쪽을 뚫고 가는 건데요. 이쪽을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되게 작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달러가 어저께 14원 하락한 1340원에 끝났는데 여기에서 또 10원 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원달러가 굉장히 좀 약했어요. 원달러가. 그래서 원달러 한번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원달러 하락에는 뭐 금리 동결도 있지만 사실은 뭐 국채금리 하락이 참 크죠. 어저께 1342원에 끝났는데요. 14원 40점 내려서 여기에서 1330원에 끝났습니다. 또 12원 정도 내렸네요. 10원 정도 내렸는데 1332원에 끝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여기서 62 여기 61선이나 이쪽에서 61선 한번 와야 한다는데 이제서 61선 오죠. 61선 가격이 1337원이니까 여기에서는 61선이 살짝 깨졌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양운을 뚫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원래 61선 정도는 요 정도에서 맞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서 1310원 정도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기 좋았는데 유가의 상승,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 뭐 이런 걸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엉뚱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61선이 아니라 한 91선 이 정도까지는 보이죠. 1321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가 있죠. 어쨌든 1300 초반대까지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밀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원달러 내려오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금리 종료 인상이나 종료 기대감이나 국채금리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가 9일 만에 매수를 했네요. 코스피가 어저께 외국인이 1390억을 매수했는데요. 막판에 매수했어요. 막판에. 장 초반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는 매도 우위였죠. 거의 매도 우위였고 매수했고요. 어제 그제 외국인이 기관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어요. 사실은 기관이 이날부터 올렸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이날 이제 주가가 밀리니까 기관도 쫄았는지 얼었는지 더 못 올리고 오히려 매수했던 걸 매도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때부터 올리죠. 이때부터 받아줬으면 기관이 정말 기관화 장세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됐죠.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본격 기관이냐, 요게 포인트겠죠. 국채금리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외국인은 매수하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 올라가면 해외로 뭐 돈이 많이 빠져나가죠. 금리 인상에도 많이 빠져나오고. 금리는 동결했는데 국채금리 내놨으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일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저께 위클리 만기였어요. 그것 때문에 또 장중에 또 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만기가 시장을 약간 많이 흔들어요. 다음 주에 옵션 만기죠. 또 월요일날도 위클리 만기고요. 어쨌든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